잘 들리시나요? 네. 네, 사장님.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또 대구까지 또 잘못된 소문이 또 들렸네요. 잘생겼어요. 사장님 누구신가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커피라도 한 잔, 커피라도 한 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스카이 팀에 또 그룹 미팅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좋은 에너지를 대구에서 제가 또 직접 너무 뵙고 싶은 마음에 줌으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직접 뵙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도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직접 뵙고 얼굴 보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되게 익숙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호흡하면서 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나마 또 우리가 또 줌이라는 게서 이렇게 그나마 보이시는 분들 얼굴 보면서 제가 어제까지 여태까지 또 알게 된 것들 공유하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그럼 제가 이제 사업을 한 지가 돌이켜보면 2017년 6월에 제가 전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한 지가 이제 만 3년이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까지 제가 3년 정도 전업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전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15년 동안 그 현대 상선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근무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부산 진해 쪽에 보면 큰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는데 현대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제가 했던 일은 어떻게 하면 이 배에다가 컨테이너를 빠르게 싣고 내리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기획을 하던 기획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했던 그런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분들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현대상선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76년생인데 이 회사도 창립을 76년에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대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은퇴할 때까지 평생 직장으로서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현대상선이 구조조정을 했죠. 지금은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큰 두 개의 국적 선사가 있는데 한진해운이 있고 현대상선이 있는데 한진해운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현대상선보다 한진해운이 선사의 순위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의 영향력을 봤을 때는 저희보다 더 위에 회사였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렇게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됐었어요. 근데 부산에 한진해운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직군들,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됐었던 거죠. 그나마 저희도 현대상선에 살아남긴 했지만 많은 타격을 입긴 했었어요. 2010년도부터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이제 새로운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다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그룹에서는 떠나게 되었었던 회사인 것 같아요. 저희는 회사 다니면서 와이프가 대학병원 간호사였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두 직장인의 연봉으로서는 괜찮은 월급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는 30대에
누구나가 다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면 무언가 다른 조합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또 해야 되는데, 저희는 누구나가 또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게 됐을 때 앉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는 30대 충동 오리 가게를 하면서 우리는 미리 한번 경험도 하고 또 다른 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부부가 대학병원 다니고 또 대기업을 다니면서, 제가 청동오리 가게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 3년간 했었는데 이 가게를 할 때가 저희 부부가 굉장히 바쁠 때였었어요.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 터미널을 오픈할 때 그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저희는 청동오리 가게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바쁠 때였었어요. 회사도 새벽에 마칠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 직장에서 마치고 이 오리 가게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 또 가게 마무리까지 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이 가게에 야채 같은 걸 또 사서 이렇게 가게에 넣어주고 또 저는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을 되게 반복하면서 몇 년을 되게 힘들게 보냈었는데, 오리 가게를 하면서 지금 많은 자영업들이 힘든 이유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 가게를 오픈했을 때도 조류 독감이라는 게 왔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간 정말 장사가 안 되고, 그러나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저희가 직장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영업을 그나마 3년 동안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많이 배웠었던 거예요. 저희가 과연 대안으로 삼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 중에 자영업은 그렇게 안정적인 우리의 대안이 되지 못할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30대 초반에 부부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가 먼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글로벌 라이브를 와이프가 먼저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와이프가 갔다 왔는데 거기가 너무 가고 싶어서 그 다음 할 때 제가 회사에 제가 연차를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회사가 엄청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해에 여름 휴가를 가지 않고 여기를 다 비우고 여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건 이분이었었어요. 여기 계신 최숙희 사장님을 그때 봤었거든요. 근데 평범한 주부에서 지금 저기 있는 자리가, 여러분 글로벌 라이브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런 엄청난 무대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떨림도 없이 평범한 주부였던 분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시는 거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윈윈그룹의 수장이고 리더였다라는 걸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너무 멋지게 보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뉴스킨이라는 잡을 선택했을 때도 2002년도에 이분은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 저는 2002년도에 현대상선이라는 곳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분은 너무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늘 직장에서 늘 바쁘게 살고, 이렇게 미국에 오기 위해서 여름 휴가도 반납하면서 직장에 상사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휴가를 내고 왔는데, 이분의 삶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에도 윈윈하우스를, 제주와 부산을 번갈아 가며 아니면 전국 그리고 세계에 원하는 여행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선택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결과의 차이를 또 불러일으키는구나 하는 거 그때 깨닫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 스킨 안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저도 직장 생활 15년 하면서 그렇게 쉽게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나의 도구의 선택의 차이가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이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는 결국 평범한 사람이 지속적인 자기 변화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전에 직장 다닐 때 와이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제 별명이 입이나 띠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입도 안 띄고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누가 이렇게 말을 시키지 않으면 전혀 말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뉴스키를 만나서 이건 지난해 저희가 랠리라는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하진 않지만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그룹이 다 모여서 경주에서 큰 랠리 행사를 하죠. 1박 2일로 하게 되는 행사에 제가 1일차 사회를 했었어요. 한 700명, 많게는 800명 정도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입도 안 떼던 사람이 제가 성공 랠리라는 곳에서 1일차 사회를 보게 됐었거든요.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변화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됐었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성공 시스템에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건 뭐냐면 포탑 그룹 안에는 제가 대구 모닝 리더스쿨에 갔다 왔듯이 포탑도 화요일, 목요일 아침마다 아침 8시에 리더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평생 망근하겠습니다라고 6월 달부터 2017년 6월부터 여기에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결석 지각하지 않고 계속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지금은 담임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를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 리더스쿨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제가 그렇게 큰 무대에서 사회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스템에 올인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배우고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리더가 돼야지 조직과 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인 것 같아요. 그게 네트워크의 본질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가 되고 시스템 안에서 리더가 된 분들을 보고 많이 배우는 그런 일들을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가장 빨리 리더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팀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빨리 리더가 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이 스카이 팀의 리더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이런 시스템에 앉아있게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먼저 중요한 건 리더의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빨리 리더가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들 그건 결국 이러한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복제하는 거 심플한 시스템을 계속 복제해서 나의 팀과 조직을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시스템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알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추후에 이 팀의 리더가 되고 이 팀의 리더가 돼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팀이 생기고 조직이 생겼을 때 그 성공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기존에 하셨던 많은 시스템들이 사라지죠. 10층에 있던 우리 센터에 있던 10층에 11시 세미나라든지 그리고 1박 2일로 아까 오셨던 그런 1박 2일 랠리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사라졌었어요. 근데 그냥 사라졌으니까 그냥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줌이라는 또 다른 비대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2월 달부터 이렇게 사라진 시스템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사라졌지만 어떻게 팀원들과 함께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저는 그 안에서 팀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팀 이하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11시 세미나가 없어졌지만 11시 세미나 대신 우리 팀원들이 그냥 일일 강사가 돼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새로 신규 소비자가 된 사업자가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는 자리, 그리고 내일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팀이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랠리의 형식을 갖춘 그냥 1일 랠리 형식을 또 저희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운영을 또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어제 제가 제주도에서 돌아왔거든요. 리더들과 함께 리더 워크숍을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마지막 날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하루 일정을 더 하고 3박 4일로 어제 돌아왔거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만약 뉴스킨을 하지 않았더라면 거기 안에 비행기 안에 한 200명 넘게 아마 승객되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일정 때문에 스튜어디스 분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기체 결함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컴플레인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문득 돌이켜보면 제가 만약 직장생이라든지 다른 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저도 저분들처럼 엄청 스튜어디스를 괴롭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저희가 없어도 저희와 함께하는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 팀원들이 또 함께 할 수 있고, 저희는 또 하루를 또 리더들과 함께 더 많은 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또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또 보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어제 또 하게 됐고, 요 근래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라는 어떤 위기가 왔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고,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요 근래에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혹시 나영석 PD 다들 알고 계시죠? 이분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영석 PD에게 영향을 끼친 스타가 있다면 누가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영석 PD가 이분을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얼마 전에 자기 프로그램을 했는데 노란 옷을 입고 코끼리 코를 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강호동 씨.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 이 강호동 씨라는 거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때는 천하장사를 했었고, 그리고 연예계에 입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 15년, 한 20년 동안 지금 꾸준하게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나영석 PD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었어요. 한때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사람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스타가 있다면 아마 강호동 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는데 단기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지, 꾸준히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열정이라는 건 한순간에 끌어오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정말 지속되는 힘이 우리의 열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힘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꾸준히 지속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그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 아니면 신규로 처음 이렇게 이 비즈니스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제가 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번 주먹을 한번 꽉 한번 쥐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여 계신 분들 계시죠? 혹시 옆분들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먹으로 혹시 악수가 되시나요, 사장님? 안 되시죠? 주먹을 펴셔야 돼요. 펴고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시려고. 뉴스키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요구하는 일인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직장인의 마인드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내려놓고 뉴스킬을 온전히 바라보게 됐을 때 정말 뉴스킬이 내 것으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상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에 내가 이런 좋은 생각과 마인드로 이런 시스템에 올인함으로써 내가 살게 되는 내 미래의 모습, 내가 결국 원하는 모습들, 그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지금 현재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모습을 잊지 못하면 현재를 살기 어렵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들,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빨리 과거를 잊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다들 잘하고 싶으시죠? 저도 여기 와서 정말 뉴스킨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저는 100m 달리기로 따지면 육상 선수들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마음은 육상 선수예요. 근데 몸은 운동하지 않고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데 막 앞서 달리다 보면 넘어지기 일수인 거예요. 그게 지금 저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현실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거든요. 심리학자 젤린스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걱정은 다 필요 없는 걱정들을 많이 한다.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고 단지 4%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들을 걱정하는 데만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 시스템이 끝나면 점심을 뭐 먹을지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고 수많은 고민이 아니고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이끌어 나가지가 않아요. 언제나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기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니까 발전과 성장을 하실 수 없어요. 두렵거든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전업을 하고 몇 개월 차부터 이런 강단에서 마이스토리를 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제 발표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한 150명, 200명 앞에서 어떤 강의를 하는데 엄청 떨리기 시작했었어요. 그걸 준비하려고 한 몇 달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걸 깨달았었어요. 그냥 지금 현재의 나를 인정하자.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자라는 거였었어요.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니까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부터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오늘 분명 이 강의도 제 스스로 100% 만족하지는 분명히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인정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명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배워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배움 안에서 더 많은 성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다 보면 어느덧 보면 많은 길을 와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초기 사업자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 발 내딛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킨 사업,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느꼈던 게 결국 이 비즈니스는 사람이 답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시작되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게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많은 리더 선생님들 주변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과거의 모습이라든지 현재의 모습을 한번 들여봤어요. 과연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변에는 과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많은 시간들을 과연 어떤 분들하고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하고 싶고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면 리더분들과 함께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스카이팀에도 대원 사장님, 지선 사장님처럼 훌륭한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카이 그룹처럼 큰 그룹을 이끌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들 옆에서 그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비즈니스 했을 때 복잡 그룹 안에 있는 하정열 임명희 사장님을 배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과연 이분의 생각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지? 어떤 마인드로 이 큰 그룹을 이끌어 나갈까라는 것들을 옆에서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분들 옆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이분들 옆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분 다 알고 계시죠? 요즘엔 B가 인기인데 저는 JYP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JYP가 많은 아이돌 그룹을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세 가지 진실, 성실, 겸손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아이돌 그룹의 교육들은 늘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박진영이 이 아이돌 그룹에게 하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좋은 가수이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은 가장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진실, 성실, 겸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진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없는 올바른 사람. 그건 뭐냐면 내가 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하면 내가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결국 리더가 되는데 리더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룹 안에서도 리더들은 그레이존, 회색 지대가 없는 삶을, 투명한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여나 진실되지 않는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건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성실. 성실한 자세로 기본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매일 이 친구들이 해야 될 게 엄청 많을 거거든요. 안무 연습, 그 다음에 노래 연습,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부터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연습생으로 지나오고 그 다음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리더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유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을 얘기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단기간에는 그렇게 큰 걸 발휘하지 않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나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둘러싸여져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JYP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실, 성실, 겸손 이 부분들을 조기 사업자분들은 잊지 않으시고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아마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 리더가 되는 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학과 중용이 보면 신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중국의 유학자들이 자신의 늘 생활에 지침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함께 있을 때 행동과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남이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아야 된다는 게 이 신독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센터 앞에 보면 신호등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막 건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국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사회가 지정해 놓은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건데 내가 빨리 가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서 나를 속여가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를 스스로 계속 속이다 보면 남들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절대 속이지 마시고 내가 남들과 있을 때 행동이나 나 혼자 있을 때 행동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작은 행동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네트워크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표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생일이면 제가 작은 관심의 표시로 생일을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나씩 보내거든요. 작은 선물들이 그분들에게 하루 종일 좋은 기분으로 아마 남아있게 되고 그분들의 기억과 그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아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쏟는다라는 건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관심을 늘 표현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사이즈 교환인데 영수증 없이 가능해요?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예전에 오늘 아니요. 구매하신 거 아니죠? 오늘 네,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제 얘기 들리시죠? 네. 그래서 스탠퍼드대 총장까지 지내신 이 저자분이 했던 얘기가 이분이었었어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이분은 겸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업적이라든 이런 것들을 직접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놔두는 거,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솔직하게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통해서 무언가 배울 기회를 잡는 거,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고 이번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겸손하게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 이런 좋은 것들을 알게 되지만 결국 내 변화가 먼저 되셔야 돼요. 결국 가게 손님이 오지 않고 결국 나의 팀원이라든지 조직이 생기지 않는 데는 결국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많은 분들과 새로운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나의 변화를 먼저 이끌어내는 거, 그게 먼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은 리더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리더가 되더라도 리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리더를 양성해내야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리더가 되고 리더를 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부분들을 위임을 해서 그분이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책임감을 가진 리더를 양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정열 사장님에게 배운 건 이거였었어요. 늘 하정열 사장님은 리더들에게 어떠한 책임감 있는 것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리더가 그걸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 리더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제가 배운 것도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 팀 안에서 많이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게 있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리더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을 해준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조직과 팀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완벽한 결정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성공 지도, 내비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나 스스로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좋은 책과 좋은 강의를 통해서 결국 내 생각과 가치관을 계속 성장시키는 일이 아마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깨어있는 마인드로 좋은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난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넣고 그리고 그걸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긴 하지만 정확한 목표가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다 보면 무언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무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되고 싶으면 그 무언가 원하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일단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엄청난 실패감,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좌절감을 겪으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결코 바람직한 습관이 아니거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뭐냐면
어떠한 결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마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아닌 내가 최선을 다한 노력을 측정하는 게 목표 달성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어떠한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제 시간에 나왔는데 어떠한 사람은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을까요? 차가 늦어서 내가 제 시간에 나오지 못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늦지 않으려고 나는 달려왔어. 그러면 이 달려온 사람의 노력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다 늦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늦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나 스스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한 달을 되돌아보고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습관들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 막 달리다 보면 스윗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마를 받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고통스럽죠. 꽉 누르다 보면 어깨가 짓눌려 있는데 아프지만 이 안마가 끝나고 나면 어떠신가요? 엄청 시원하시죠. 음, 이게 스위트 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어제를 최선을 다하고 되게 힘들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시원함이 밀려오듯이 지금 현재 혹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 달콤한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를 즐기는 마음으로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더 많은 부분들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결국 여러분들은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고슴도치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가시에 찔리게 되죠. 근데 너무 떨어져 있으면 또 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흔히 난로 같은 관계, 적정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스폰서라든지 관계라인이라든지 파트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가까이 가져가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적정한 거리 유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게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절대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파트너를 만나고 관계라인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지만 그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의 평가나 판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는 큰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누군가를 만나고 파트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충고, 조언, 평가, 판단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그런 많은 쓸데없는 얘기들,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누군가와 함께 들으면 별로 필요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퇴비더미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얘기들은 다 그 속에 다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의 자양분이 될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이런 퇴비더미를 하나 만들어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거기에 담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남이 주는 음식을 입에 넣었다 뱉어내는데 왜 남이 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덥석덥석 받아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이 하는 생각과 얘기들을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퇴비를 만들어서 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 이렇게 형제라인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요즘 들어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가장 첫 번째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나 자신을 믿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내 파트너가 오늘 그룹 미팅에 나오지 않았어. 쟤는 왜 맨날 안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그분에게 무슨 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죠. 근데 내가 진정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무한한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게 진정한 리더, 스폰서로서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늘 감사. 이건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늘 감사한 일들만 생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케빈이라는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게 아마 이런 감사함에 늘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 그거에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린 결국 팀워크 비즈니스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떤 팀을 만들어서 어떤 팀워크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 다음 PPT가 영상인데 영상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끊기실 텐데 그냥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고 끊기시겠지만 제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안 들리네. 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사장님. 네, 소리가 안 들리나? 소리 안 나서 더 느낌이 좋은데요. 영상 이렇게 막 끊기고 막 이러시죠, 사장님. 근데 이게 언제 영상이냐면 작년 12월 달 우리 송년랠리 영상이거든요. 저희가 송년랠리에 우리 팀이 이렇게 장기자랑 나가서 대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우승을 했었는데, 이때 제가 춤추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올해 45인데 제가 뉴스킨 와서 제일 많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40여 년을 단 한 번 춤을 추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제가 변화를 일단 했었고, 제가 여기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였냐면, 제가 이 팀의 리더였기 때문에 점수를 더 준다라는 말, 그리고 여기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못하지만 무언가 보여주었었고, 그리고 제 팀원들은 제가 춤을 잘 못 춘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추는 순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을 다 둘러싸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저는 팀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팀워크라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부족한 건 다른 팀원들이 이렇게 채워 넣어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팀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대원 사장님, 지사장님 계시지만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나가야지 이 스카이 팀은 이 뉴스킨 안에서 가장 큰 팀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팀 안에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늘 관심 있게 보시고, 내가 어떤 걸 채워 넣을 수 있을까, 내가 이 팀 안에서 도움이 될 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늘 생각을 하시고 팀과 함께 성장하고 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팀을 성장시킬 건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고요. 그거와 함께 나의 팀도 같이 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팀이 정말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더 해야 될지 이런 걸 늘 고민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채워넣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이제 마지막 PPT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김승호 회장님이세요. 요 근래에 또 돈의 속성이라는 신간을 또 내셨거든요. 그 책을 제가 일단 구매를 했는데 제가 곧 읽어볼 생각이고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고 사장을 가르치는 또 사장님이시죠. 결국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도전을 멈추면 실패가 되고 도전을 계속하면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실 거고 스카이 팀, 스카이 그룹도 아마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시고 절대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이 스카이 그룹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50분의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제가 미스킨 사업을 3년밖에 하지 못해서 많은 리더 사연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또 더 좋은 강의를 아마 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와이에서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